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가기 위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대표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본선행에 사활을 건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 축구의 굴기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굴기는커녕 굴욕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축구의 자존심 우레이는 일본전 패배 후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일본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각자 유럽에 있는 자신의 팀으로 돌아가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일본과 한국 같은 팀은 이렇게 유럽파가 많은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들과의 실력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중국 축구 팬들의 가슴에 팩폭 대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2연패 중인 중국팀은 10월 7일 베트남전과 12일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중국팀은 해당 경기를 위해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샤르자에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전 패배 이후 이곳에 도착한 중국 대표팀은 며칠간의 휴식을 부여받고 5성급 호텔에서 심신을 달래고 있다며 호텔에서 쉬는 사진을 올렸다가 돈이 아깝다, 웃음이 나오지, 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그대로 돌아와라 등 안 그래도 빡친 중국 팬들에게 욕만 오지게 먹으며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방체육일보의 희우양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전지훈련 경험이 많지 않은 중국 대표팀은 과거 한국 대표팀의 원정훈련 스케줄을 참고하여 현지에서 단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전도 치를 예정이었으며 그 대상은 아랍에미리트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에 도착 후 베트남전이 열리기까지 약 한 달간 우레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내파가 전부인 중국 선수들은 중국 리그에서 뛸 수가 없기에 반드시 이곳에서 평가전을 치르며 실전 감각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원래 평가전 상대였던 아랍에미리트가 과도한 평가전 비용을 요구하여 현재 평가전을 치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우닷컴을 비롯한 다른 언론 매체들은 중동 국가들의 돈 때문에 평가전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랍에미리트가 중국과의 평가전을 거부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연일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말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예선전 경기 결과와 내용을 보니 한국과 같은 A조에 속한 아랍에미리트 경우 한국보다 실력으로 월등히 떨어지는 중국팀과 평가전을 해봐야 한국전을 대비한 맞춤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부르며 고의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는 게 현지의 실제 반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한국전을 앞둔 아랍에미리트 축구협회는 중국팀의 호주, 일본전을 본 후 중국과의 평가전은 한국전을 앞두고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중국 축구의 최대의 치욕이라 보도했습니다. 소우닷컴의 진영 기자는 이란은 더더욱 중국팀과 평가전을 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 이란의 대부분 국가대표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고 있어 단순 평가전을 위해 그들을 부를 이유가 없으며 한국을 대비해 평가전 상대로도 중국팀의 실력은 현저히 떨어져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이란 쪽의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소우는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팀을 한국팀과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현지에서 순조롭게 다양한 국가들과 평가전이 진행될 것으로 알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며 결국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란 등 중동의 강호들과 평가전을 치를 기회가 없으며 남은 선택지는 해당 국가의 클럽팀들과 평가전을 갖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바쁘게 움직일까요? 바로 10월 7일에 있을 베트남전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1차전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전 3골을 내줘 역전패를 당했으며 2차전 호주전에서도 0대1로 패하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2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아놀드 그레엄 감독은 베트남전이 끝나고 중국전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평가한 만큼 베트남 팀의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국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베트남이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신화닷컴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수비진은 180cm 미만이 대부분이며 몸 상태도 별로인 반면 중국은 체격이 좋은 선수들이 여럿 있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베트남을 한 수 아래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베트남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언론 매체 소하는 귀하 선수가 있어도 중국팀은 지금까지 무득점에 유효 슈팅도 없었다며 베트남은 중국팀을 제물로 월드컵 최종 예선 사상 첫 승을 따낼 것이라고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로 여기던 동남아 국가에게 패한다는 것은 중국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에 중국 현지에서는 만약 베트남에게 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독 경질은 물론 다른 팀도 아니고 동남아 팀인 베트남에게 패하며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상 최악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귀화 정책의 실패로 해당 정책들을 수립한 축구협회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경쟁력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린 중국 슈퍼리그에 기업들은 투자를 포기하고 자본은 사라져 중국 슈퍼리그는 몰락하게 된다. 네 번째, 축구에 대한 인기가 급락하여 자식들을 축구선수로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유소년 축구가 붕괴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축구의 유소년 시스템을 육성하기 위해 축구를 수능시험에 편입시킬 것이다. 또한 중국 팬들은 판주이의 예언이 실제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판주이는 중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중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001년 올해의 아시아 선수상을 받은 인물입니다. 2019년 9월 8일 당시 22세 이하 중국 축구 대표팀은 중국에서 열린 베트남 팀과의 시합에서 0대2로 패하고 맙니다. 중국은 베트남에 패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판주이는 방송에서 분노의 인터뷰를 시전합니다. 足球现在什么水平？就这么几个人，你赵鹏什么都在踢中卫，他能踢吗？踢不了，你没这个能力，知道吗？再下去我要输越南了。泰国队输完输越南，再输缅甸，现在没人输了。 중동 팀들이 중국 팀과 평가전을 끓인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의 부들거리는 반응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누구랑 붙어도 똑같다. 평가전도 의미 없어. 돈 태우지 말고 그냥 그 돈 아껴서 귀국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베트남이 언제부터 강팀이 됐을까? 인도 팀은 이기겠지? 압박도 리스크도 없으니 누가 열심히 하려 하겠어? 그나저나 베트남은 어떻게 할 건데? 아랍에미리트 여자 축구팀이랑 평가전 하면 어떨까? 지들이 한국 국대인 줄 아나 보네. 중국팀이 약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무시하는 거지 뭐. 초창기만 해도 일본은 잡고 한국에게 털리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국과 일본한테는 완전히 처발리고 이제는 태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를 강팀으로 부르니 참. 이제 몇 년 더 지나면 몰디브도 강팀이 될 듯. 평가전 때려쳐라. 베트남을 강팀이라 부르는 그 수준이 부끄럽지 않아? 중국 국대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는 것이 희소식. 맞는 말이야.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랑 평가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랍에미리트가 말합니다. 적어도 한국이나 일본 정도는 돼야 제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중국 여자 대표팀이랑 평가전 하면 될 것 같아. 솔직히 중국 피파 랭킹이 75위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어쩌다 중국 축구는 중동 국가들에게도 무시받는 처지가 됐을까? 만약 중국이 베트남에게 패한다면 이제 B조에서 남은 나라는 사우디와 오만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중국 입장에서는 버거운 팀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오만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오만은 세르비아에서 한 달의 합숙훈련과 여러 평가전을 거쳐 일본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리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대표팀은 누구를 이겨야 할까요? 중국은 월드컵보다는 아시안컵 4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